테슬라 소식입니다. 하락에도 매수세 주가 전망 장밋빛.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 주가가 연일 하락세다. 그럼에도 서학개미는 여전히 테슬라의 러브콜을 보낸다. 전체 해외 주식 중 매수 결제액이 제일 크다. 보유 금액으로 따져봐도 테슬라 인기는 압도적이다. 2월 22일 기준 국내 투자자는 테슬라 주식 125억 6,600만 달러어치를 보유했다. 해외 주식 보관 금액 1위다. 2위 애플에 비해 2배 이상 큰 금액이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도 테슬라 강세론자는 많다. 이들이 주가 하락에도 테슬라 주식을 매수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독보적 기술력. 테슬라는 소프트웨어, 자율주행 등 주요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보유했다고 평가받는다. 특히 지난해 차량용 반도체 공급난이 불거졌을 때 기술력이 빛을 발했다. 테슬라는 반도체 제어 소프트웨어를 직접 설계한다. 반도체 공급 부족 문제가 불거지자 확보할 수 있는 반도체에 맞춰 소프트웨어 버전을 바꿨다. 최근에는 배터리 내재화에 공을 들이는 모습이다. 양산 시점을 구체적으로 확정하지는 않았지만 증권가는 머지않아 대량 생산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한다. 이재일 유진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4,680 배터리가 들어간 자동차를 텍사스 공장에서 생산하기 시작했다. 4,680 배터리 수율이 80%까지 개선된 것으로 파악된다. 양산 시점이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궤도에 오른 생산 능력. 2019년 말 중국 상하이 공장이 가동되고 생산 체제가 자리를 잡으면서 연간 생산량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2017년 약 10만 1000대에 불과했던 연간 생산량은 이듬해 약 25만 5천 대, 2019년 36만 5천 대, 2020년 51만 대로 늘었다. 지난해에는 93만 대를 만들며 전년도 대비 2배에 가까운 증가율을 기록했다. 미국 텍사스, 독일 베를린 공장도 본격 가동을 앞두고 있어 향후에도 증가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개선되는 실적.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테슬라는 만년 적자에 시달렸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졌다. 2020년 영업이익 19억 9,400만 달러, 순이익 7억 2,100만 달러를 기록하며 연간 기준 처음으로 흑자를 기록했다. 2021년에는 영업이익이 65억 2,300만 달러로 뛰었다. 2021년 순이익은 55억 1,900만 달러로 2020년에 비해 무려 7.7배 증가했다. 매출 역시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간다. 2019년 245억 7,800만 달러, 2020년 315억 3,600만 달러, 2021년 538억 2,300만 달러로 늘었다. 영업이익률이 2020년 6.3%에서 2021년 12.1%로 개선됐다는 것도 돋보인다. 끊임없이 새로운 기술 도입. 테슬라는 새로운 기술을 상용화하려는 시도를 끊임없이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8월 머스크 CEO는 사내 행사 인공지능 데이에서 AI를 장착한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를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테슬라 자동차 공장에 먼저 투입된 후 활용처를 넓힐 것으로 예상된다. 머스크 CEO는 휴머노이드 로봇은 테슬라 공장에서 처음 사용될 예정인데 미국의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한다. 옵티머스 로봇은 시간이 지나면서 전기차 사업보다 더 중요해질 잠재력이 있다고 말했다. 자율주행 부문에서도 꾸준히 성과를 내고 있다. 약 6만 명을 대상으로 완전 자율주행 시스템을 시범 운영 중이다. 애플 소식입니다. 러시아은행 제재로 애플페이 서비스 중단. 25일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러시아 제2의 은행 VTB 등 주요 은행들이 애플페이, 구글페이 등 주요 결제 서비스를 더 이상 지원할 수 없게 됐다. 러시아 중앙은행은 미국 제재 대상에 오른 국내 은행이 발급한 직불카드 이용자들은 더 이상 애플페이와 구글페이를 사용할 수 없게 됐다며 러시아 전역에서 기존 방식의 오프라인 카드 결제는 여전히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은행은 또한 소비자들이 해당 카드로 러시아 제재에 동참한 국가의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 온라인 결제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일부 러시아 은행 직불카드들이 애플페이와 구글페이에서 차단되는 것 외에도 제재 대상 러시아 은행이 관련된 우크라이나, 도네츠크 및 우한스크 지역의 애플 스토어와
구글 스토어도 정상적인 이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신들에 따르면 러시아인들은 우크라이나 침공 첫날 은행에서 코비드-19 발생 이후 최대 규모인 13억 달러가 넘는 현금을 인출했으며 미국 등의 제재가 본격화하면서 은행에서 현금이 급속히 빠져나가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 소식입니다. 국제유가 급등, 뉴욕 증시 하락.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차별 공세를 강화하면서 국제유가가 급등하고 뉴욕 증시는 하락했다. 1일 미국 상업거래소에서 4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 산원유는 전 거래일보다 8% 폭등한 배럴당 103.41달러의 거래를 마쳤다. 런던 아이스 선물거래소에서 5월 인도분 브렌트유는 105.90달러에 거래됐다. 이는 2014년 7월 이후 가장 높은 것이다. 이날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 대비 597.65포인트 내린 33,294.95로 마감했다.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500 지수도 전거래일보다 67.68포인트 하락한 4,306.26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전장에 비해 218.94포인트 내려간 13,532.46에 장을 마쳤다. 애플 주가는 1.16% 하락한 163.0달러에 마감했다.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알파벳, 메타, 테슬라 등 대형 기술주들의 주가가 모두 떨어졌다. 반도체 대장주인 엔비디아 주가는 3.72% 폭락했다. 이날 시장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이 거세지면서 하락세를 보였다. 러시아는 이날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의 TV타워를 폭격해 국영방송을 마비시켰고 제2도시 하르키우의 정부 건물과 민간인 거주 아파트에도 폭격을 가해 민간인 수십 명이 숨지거나 다쳤다. 아마존 소식입니다. 카페24 재팬, 아마존페이 연봉. 2일 글로벌 전자상거래 플랫폼 카페24는 자사 일본 플랫폼에 아마존페이를 연동했다고 밝혔다. 아마존페이는 세계 최대 온라인 마켓플레이스인 아마존이 제공하는 간편 결제 서비스다. 이번 연동으로 일본 사업자들은 온라인 쇼핑몰 내 쉽고 간편하게 아마존페이를 탑재할 수 있게 됐다. 전자상거래 애플리케이션 마켓인 카페24 스토어에서 앱을 다운로드 받으면 즉시 설치된다. 아마존페이를 설치한 온라인 쇼핑몰은 아마존페이 사용자를 자사 고객으로 유입시키기가 수월해지는 것은 물론 간편 구매 기능으로 결제 편의성이 향상돼 상품 구매 전환율도 크게 높일 수 있다. 아마존페이 가입자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 구매 시 신용카드 번호, 배송지 등 결제에 필요한 여러 정보를 별도로 입력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또 아마존이 선보이는 최신의 기술로 고객의 빠르고 안전한 결제 과정으로 브랜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도 온라인 쇼핑몰의 아마존페이 설치 효과로 기대된다. 일본 온라인 쇼핑 시장에서는 아마존의 입지가 지속 커지고 있다. 미디어 분석 기업 닐슨 디지털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의 18에서 34세 인터넷 이용자 중 46%가 아마존에서 상품 구매를 검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아마존페이는 일본 내에서 영향력 있는 결제 서비스로 주목받고 있으며 앞으로 이를 활용한 현지 온라인 쇼핑몰들의 성장은 더 빨라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덕 카페24 대표는 온라인 쇼핑몰은 국가별 전자상거래 환경에 최적화시킨 서비스를 연동해야 빠르게 성장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글로벌에서 경쟁력 갖춘 기업들과 협력하면서 사업자들의 성공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잉 소식입니다. 러시아 사업 중단. 미국 항공기 제조사 보잉과 러시아 항공사들에 대한 지원 등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보잉 측은 러시아 항공사들에 대한 부품, 유지 보수, 기술 지원 등뿐만 아니라 모스크바에서 주요 사업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포드도 우크라이나 침공의 우려를 표명하며 러시아에서 사업 중단을 선언했다고 1일 로이터, 블룸버그 통신 등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포드는 이날 성명을 내고 합작 투자사에 향후 추가 공지가 있을 때까지 러시아에서 사업을 즉각 중단한다고 알렸다. 포드의 러시아 합작회사 포드솔러스는
러시아에서 상업용 벤 제조와 판매에 주력하고 있다. 포드는 우크라이나 이재민을 위해 인도적 차원에서 기부금을 조성한다고 덧붙였다.